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4.5세대급 블록1 전투기의 관건은 바로 무장체계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의 무장을 강화하여 최적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과 함께 무장 국산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보람에는 하늘 위를 날아오르며 미사일을 뿜어내는 시험 비행을 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양산 가능 기체로 확실히 인정받고 이에 따라 세계의 관심이 주목된 상황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도입은 기종 선정부터 계약까지만 따져도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나라들은 KF-21 도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접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해 대한민국은 군사력과 국제 영향력 측면에서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장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양산을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무장체계와 양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기가 무장 탑재를 하지 않고 비행만 한다면 그것은 항공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을 담아낸 무장체계를 장착하여 현대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을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무장기술력이 점점 발전해감에 따라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보람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위해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미사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보라매라는 이름에 걸맞는 상대방이 날카롭게 느낄 만한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했습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은 극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세한 성능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원조 타우러스와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대전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의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 폭탄 기술이 이미 잘 갖추어진 일정 경지에 다다랐음을 확인하고 공동 개발에 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 없이 독자 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독일의 KPD-352 무기체계의 별명은 벙커버스터, 즉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만든 벙커까지 폭파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공중 3,000km 위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지상으로 타격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속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도 동일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독자 개발한 것이죠.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주목하며 경악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군의 미사일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차세대 국산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더라도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조종사는 미사일에 대해 잊고 있더라도 알아서 표적을 명중해 타격하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포함한 미사일의 폭장력과 엔진 추력 등 아무리 미사일 내부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도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형화 단계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폭작약과 사거리를 늘리는 과정까지 빠르게 성공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해 폭파시키는 것마저 가능한 초점거리의 미사일을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자주국방을 위한 KF-21 전투기 성능 개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경쟁 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하여 무장 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처음부터 단계적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무장 체계인 최첨단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계획하였으며 천룡 미사일 개발 후 드디어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였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최첨단 천룡 미사일이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전 세계 한국의 무기기술의 위상을 과시하기 충분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이어서 소문이 무성했던 KF-21 전투기 천룡 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며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에 합류했다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선포를 마쳤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주요 행정건물과 발전소, 군사기지공항 및 항구 등의 주요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데 천룡 미사일의 역할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미사일의 전체적인 형상에 국산 스텔스 기술을 적용시켜 레이더의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적어도 순항 방식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적용하여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군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다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었고 중국의 공영방송인 환구15 역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함께 미사일에 대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얼마 전 또 추락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천룡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한다는 이 발표는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며 경악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국까지 떨게 만드는 위용을 뽐내는 천룡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이상이 1차적 목표이며 고성능 순항 미사일 모터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7 이상의 속력을 달성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장체계 개발과 KF-21 전투기 개발은 현재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딱 맞게 개발되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세계 각국의 안보 불안의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장 성능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하며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한화 약 2,9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당분간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방산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무기 수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적 영향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인 무기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성능을 갖춘 나라만이 역대급 방산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무기 판매는 판매국에게 엄청난 이익과 경제 호황을 불러왔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까지 갖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는 세계의 탑급 수준의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무장체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 그간 걸어온 길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실제로 반대파의 성화가 엄청났습니다.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한 차례 갑질을 겪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전 협의가 되었던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핑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 탑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흑심은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 순간, 미국은 현재까지 공중전력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겁하게 갑질을 하며 경고장을 띄운 것인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초반에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친 성장세로 인해 그 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산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에도 속도는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미국제에서 독일의 IRIS-T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것이죠. 결국 유럽산 미사일만으로 KF-21 전투기 무장 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순간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얕잡아보는 중국을 참교육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인데요. 게다가 미국 정부에까지 KF-21 전투기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F-21 전투기를 보며 미사일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장통합은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은 세계 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죠. 이는 단순한 과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방위산업 수출도 2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로 경충 뛰어올랐고 수출 증가율로 따지자면 무려 177%가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세는 무서운 수준이며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은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을 빼놓고 국제 방산시장의 흐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군비를 축소했고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를 갖추기보다는 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대치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자,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했죠. 또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유사시를 대비해 대량 생산 체계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은 생산 능력과 납기, 가격적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력이 좋은 것에 집중해온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화력은 어마어마합니다. KF-21 전투기의 화력은 물론 개발이 완성되어가는 일명 핵탄두 미사일 현무5의 화력도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이 역시 지상무기인데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부포와 곡사포를 모두 합해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가졌으며 국토 면적 대비 엄청난 규모의 육군 전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항공 기술에 대해서는 불무지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화력 기술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항공 무기 체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FA-50 전투기와 함께 단숨에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FA-50 전투기의 경우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다양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FA-50 전투기를 인도받았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 전투기를 2030년이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걸 보면 한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른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항공전력은 더욱 세계의 찬사를 받았죠. 기체의 성능 신뢰성과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했기에 첫 번째 국산 전투기를 시험 중인 나라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수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는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제조 및 조립 단계가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은 빠르게 납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한국의 무장체계는 더욱 수출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국은 갑질을 하기 위해 초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암람과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미국제 미사일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미국제와 한국 자체 개발 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들어갔던 노력에 비하면 이는 세 발의 피이기에 대한민국은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IRIS-T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뒤늦게 미국이 암람과 사이드와인더에 대한 미사일 통합 허가를 내주었고 한국의 KF-21 전투기는 4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에 대한 지적과 혼란이 쏟아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KF-21 전투기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개발 완료된다면 수출 시장에서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화력의 나라 대한민국은 빠르게 KF-21 전투기 무장 능력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힘을 합쳐 KGGB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500파운드 무유도 항공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도 무기로 개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적은 비용으로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의 수준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무기 개량과 개발에 미국까지도 한국의 실전 무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형 미사일은 다수 개발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 무장착 매립과 스텔스 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가가 한국의 수출 문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주변 적국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도록 더욱 무기 체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화력은 이미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높은 화력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공군도 그 위상에 따라갈 차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호시탐탐 다른 나라의 영토를 노리며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에 맞서 더욱 강한 화력으로 KF-21 전투기를 탄생시켜야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수많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